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들 잘 들었죠? 그 엔자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이어서 오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컨트롤 오브 엔자임 액티비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엔자임의 활성을 조절하는 요소들이 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게 이제 온도하고 pH, 그리고 코엔자임, 코팩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쵸? 여기 있듯이 온도, pH, 코팩터, 코엔자임. 오늘은 이제 다음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자임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요인 중에 앞에 있는 세 가지 말고 이제 다른 요인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엔자임이 뭐 모든 곳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달라진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앞에 나왔던 그림과 같이 펩신이나 아니면 살리바리 아밀레이즈 그리고 트립신과 같이 각각 최적의 기능을 나타내는 pH가 달랐죠. 오케이?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소화기계죠. 소화기계에서 각각 pH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엔자임들이 항상 활성화 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넥티브한 비활성화 폼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활성화 폼을 가진 상태를 이 자이모젠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트립시노겐이 이제 트립신으로 되는 거 여기 나와 있듯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되는 거. 이 펩시노겐이 바로 펩신의 자이모젠이 되겠죠. 네. 이런 엔자임들이 항상 이제 활성을 띠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이모젠의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이모젠의 활성들은 뭐 뭐 조절되는 장소의 조건에 따라서 pH에 따라서의 조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 있듯이 어디셔널 엔자임의 이제 포스포릴레이티드 또는 디포스포릴레이티드 그러니까 인산화가 되거나 비인산화가 되거나 이런 인산화 조절에 의해서도 활성이 조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시그널링 몰레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 인산화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포스포릴레이션, 디포스포릴레이션 그래서 인산화에 따라서 활성을 갖게도 하고요. 또는 활성이 저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자임들은 한번 기능을 다 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을 띠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듯이 데그라디드,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필요할 때는 엔자임이 진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기능을 한 다음에는 또다시 파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컨센트레이션과 엔자임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지만 엔자임이 무한 공급이 된다는 전제 하에 기질이 계속 공급이 되면은 엔자임 액티비티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서브스트레이트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면은 레이트 오브 리액션이죠. 반응의 빈도는 증가할 거예요. 언제까지? 엔자임 becomes saturated. saturate이라는 말은 포화 상태죠.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자임 하나가 있을 때 그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의 숫자가 정해져 있죠. 하나 대 하나. 기질이 무한정 많아진다고 해서 이 엔자임 반응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엔자임이 존재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엔자임이 존재하는 동안 saturate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every 엔자임 모든 엔자임이 다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saturated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엔자임 액티비티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언제까지? 엔자임이 saturate 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adding more substrate will not increase the rate of reaction이에요. 그래서 substrate를 무한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반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에 달려있어요? 엔자임의 숫자에 달려있는 거죠. 결국에 리액션 레이트, 반응의 빈도는 서브스트레이트이 공급이 되는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포화가 되죠. 왜? 더 이상의 서브스트레이트를 반응시킬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세츄레이션이라고 포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리버시블 리액션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효소의 반응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조절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versible reaction, sometimes single enzyme can drive reaction in two direction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두 가지의 방향. 그래서 depend on the concentration of substrate 또는 product예요. 그래서 substrate 반응물과 product 생성물 사이에서 농도에 따라서 반응물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농도에 따라서 생성 반응 전 물질이죠. 기질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버시블 가역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when one side get higher, the other reaction reverse죠. 한쪽에 높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규칙으로 설명하자면 law of mass a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양이죠. 양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흔히 아까 나왔듯이 엔자임은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엔자임을 무엇으로 반응을 일으키느냐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의 방향으로 프로덕트가 풍부해지게 되면은 리버스 역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스의 액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로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왔는데요. 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애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탄산으로 만들어주는 효소고요. 또 이 탄산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주는 효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는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뭐에 따라서? 매스, 양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the law of mass action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가 바로 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입니다. 리버스, 역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오케이. 이제 메타볼릭 패스웨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는데요. 이 효소 반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도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향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이니셜 서브스트레이트, 개시 기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여러 반응 단계를 거쳐서 파이널 프로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 연결되는 단계가 있을 때 그거를 패스웨이, 지나가는 길이죠. 패스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효소가 각각의 반응에 다 관여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볼릭, 우리가 대사 작용 또는 대사 경로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효소 반응들은 링크라고 표현했죠. 링크 투게더 in a chain, 또 웹, 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서로 엮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메타볼릭 패스웨이, 우리가 말하는 대사 경로라는 것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갈래마다 특정 엔자임, 효소들이 반응을 하게 있죠. 그래서 특정 엔자임이 만약에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 경로는 억제가 되고 다른 길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패스웨이 경로 또는 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나왔냐? 결국에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효소들이 그 각각의 단계를 조절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점을 initial substrate 이라고 얘기하고요. 끝나는 점을 final produc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 경로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친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ew metabolic pathway are linear. 그러니까 일부만이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브랜치, 가지를 친 여러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엔자임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쪽 엔자임 반응만 일어나서 이 반응물이 많아지게 되죠. 정상적으로는 엔자임 3이 두 반응 또는 엔자임 3-가 양쪽을 다 일정하게 조절을 해서 F와 F'이 둘 다 파이널 프로덕트가 생산이 되는 게 정상적인 대사 경로라고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 패스웨이를 브랜치 메타볼릭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말이에요. 엔드 프로덕트 이니비션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최종 산물에 의해서 그 반응이 억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네가티브 피드백 이니비션. 그쵸? 네, 네가티브 피드백. 최종적으로 나온 산물이 전체의 반응을 네가티브 피드백이죠. 억제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랜치드 포인트에서 양쪽으로 갈라질 때 이런 브랜치드 포인트를 조절해주는 요인은 바로 이 네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one of the final product이 그러니까 최종 산물이 그 브랜치의 조절 아까는 3번이었죠. 3번 효소를 조절해서 그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을 만든 게 바로 end product inhibition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뭐 반응들을 알로스테릭 이니비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the product bind to the enzyme at the location away from the active site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에는 서브스트레이트이 기질이 액티브 사이트에 이제 결합을 하는데 액티브 사이트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액티브 사이트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을 조절함으로써 엔자임의 3D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서브스트레이트이 결합을 하지 못하니까 엔자임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 네가티브 피드백 이니비션이라는 것 또는 엔드 프로덕트 이니비션이라는 게 엔드 프로덕트이 엔자임의 어느 부위인가를 결합을 함으로써 엔자임의 3차 구조를 변화시켜서 기능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최종적으로 어큐뮬레이션의 축적이죠.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엔드 프로덕트 이니비션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두 가지 브랜치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F'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F', if this final product accumulation 축적이 되면은 1번 F 프로덕이 쭉 작동해서 네가티브 피드백이죠. 엔드 프로덕트 이니비션을 통해서 엔자임 3'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니비션.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대 경로인 엔자임 3에 의해서 F의 생산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뭐 언제까지 무한정 많아지진 않겠죠? 또 동일하게 F'과 동일하게 엔드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까지만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축적이 되면은 어큐뮬레이트 되면 다시
엔드 프로덕트 이니비션을 하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엔자임을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패스웨이가 나오긴 했는데요. 앞에 나오는 거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게시해주는 이니셜 서브스트레이트이 있으면 그것을 최종 산물까지 만들어주는 경로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경로마다 각각 엔자임들이 작동을 해서 그 경로가 원활히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엔자임 액티비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의 조절은 네거티브 피드백, 최종 산물, 엔드 프로덕트에 의한 억제로 그 조절되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 이니셜 서브스트레이트를 조절하는 효소보다는 갈림길이죠. 요 브랜치에 작용하는 효소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경로의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엔자임 활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인번 에러 오브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인번 에러, 태어날 때 에러, 문제가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occur when there is a mutation이죠.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거나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메타볼릭 패스웨이 경로에 있는 그런 엔자임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product to be formed after this enzyme in the chain 하나 form이죠. 엔자임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메타볼릭 패스웨이 최종 산물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만들어지지 않는 프로덕트 때문에 반대쪽 프로덕트의 생산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isease occur due to loss of end product이죠. 특정 end product이 엔자임의 결손으로 생산이 되지 않게 되면 또는 accumulation of intermediate product이에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C에서 3번 엔자임이 작동을 해서 엔드 프로덕트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만약에 3번 엔자임이 뮤테이션으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는 계속 활성을 띠겠지만 만들어져야 될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용돼야 될 기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유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번 에러 오브 메타볼리즘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효소의 에러, 문제로 인해서 메타볼리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어브노멀 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돌연변이에 의한 비정상적인 유전자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엔자임이 생기게 되죠. 3번이 만약에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경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This pathway cannot be followed죠. 만들어지지 않고 F가 부족하게 되면 질병이 일어날 거고요. 이쪽 경로로 못 가니까 다른 경로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F'은 accumulation, 증가해서 축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메타볼릭 디지즈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형태죠. 특정하게 조절을 받아야 하는 다른 경로가 조절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경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대 경로의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게 병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인번 에러스 오브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로 표로 해서 쭉 예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미노액시드의 메타볼리즘의 문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의 메타볼리즘의 문제, 리피드 관련된 메타볼리즘에서 각각 디지즈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페닐케토류니아라고 하는 PKU라고 하는 질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페닐 파이루빅 액시드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병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멘탈이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알비니즘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알비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이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색이 없어지는 거죠. 하얗게 이제 백색을 띠게 되는데 이 멜라닌이라는 아이가 부족하게 되니까 susceptibility to skin cancer.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색을 띠지 못하게 되고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지 못하니까 스킨 캔서들을 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아미노액시드가 만들어진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락토 인톨러런스, 락토즈에 대해서 인톨러런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항성이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락토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게 되면은 설사를 하겠죠. 락토즈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디피션시, 뭐 글루코즈 6포스파테이즈니까 이 글라이코젠이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형태고요.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는 포스파테이즈는 이 글루코즈의 6번에 붙은 포스페이트, 인을 제거해주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당대사와 관련 있는 문제들. 리피드, 이거는 지방대사와 관련 있는 것들이죠. 하이퍼콜레스테롤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고지혈증이죠.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로 존재할 때 뭐 동맥경화나 코로나리 디지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관상동맥 질환. 여하튼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하는 거는 각 경로에 작용하는 뭐 아미노액시드 관련된 거나 당 관련된 거나 지방 관련된 거나 뭔가 대사 경로를 갖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효소가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유발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인번 에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번 에러.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에너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이 어떻게 조절을 받는지에 대해서 뭐 한 대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조절의 각각의 작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링크, 고리로 되어 있는 대사 경로들이 조절을 받는다. 그리고 특정 엔자임에 문제가 생기면 인번 에러 메타볼리즘이죠. 인번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특정 엔드 프로덕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는 특정 엔드 프로덕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뭘 유발하게 된다?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 파트 3입니다. 바이오 에너제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 부분이죠. 그럼 생명 에너지가 무엇이냐? 뭐 결국에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제목처럼 우리 생체 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에너지가 사용된 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시 회수가 되고 에너지라는 것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요 로우 오브 서머다이나믹 짧게 소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를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계속 쭉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우 오브 서머다이나믹은 에너지 법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바이오 에너제틱하게 생명체에서 에너지가 생물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너지가 흐르는 그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연력학 법칙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생명체 내에서도 결국에는 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확실하게 개념만 살피고 넘어갈게요. 에너지 제1법칙은 Energy cannot be destroyed or created, only transform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지만 뭐 형태만 바뀐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ATP가 사용한 탄수화물을 100%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른 형태로 사라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열. 열. 그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destroyed, 파괴되거나 created,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only, 단지 transform, 형태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transformation is not 100%죠. 이게 100%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다른 형태로 형태 전환이 일어나면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트랜스포메이션 된 형태는 100%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태양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프리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소스가 식물에게 에너지를 줄 거고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물을 흡수를 해서 글루코즈라는 C6H12O6와 6개 산소를 생산을 해내게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오는 프리 에너지 100%가 다 글루코즈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이 가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형태가 변환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아이들의 합은 항상 처음 시작한 에너지 양과 같다. 에너지는 파괴되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단지 모양만 바꿔질 뿐이다. 라는 거죠. 예, 연력학 제1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 세컨 로 오브 서머다이믹, 두 번째 에너지 연력학 법칙은 에너지 is lost with each transformation as heat이죠.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될 때 열의 형태로 소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 the available free energy, 자유 에너지라는 형태는 에너지 available to the work이에요. 그러니까 free energy라는 개념은 일을 할 수 있는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프리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그게 식물로 내려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형태 전환을 하죠. 글루코즈와 열로. 그렇죠? 그때 이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degree of disorganization입니다. organization은 잘 구성되어 있다는 형태고요. 구성. disorganize는 구성된 게 깨진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disorganized된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ntropy increase at each step of energy transformation이에요. 결국에는 프리 에너지라는 단단한 형태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무질서도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를 다시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작아지고 프리 에너지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에너지 제2법칙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열로 소실되게 되고요. 프리 에너지는 점점 낮아지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얘기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1법칙과 2법칙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1법칙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변환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법칙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변환이 되죠. 변환이 되면서 열 형태로 소실이 된다. 열로 변환이 된 거니까요. 소실이 되는 거고요. 그때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프리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사용된 에너지만큼 자유도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게 에너지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this law relate to endergonic and exergonic reaction이 요 에너지 제2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도고닉 한국말로 하면은 뭐예요? 흡열 반응, 에너지를 이제 끌어들이는 반응이고, 엑서고닉 에너지를 내보내는 발열 반응이죠. 결국에는 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은 서로 링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에너지를 주면은 받는 주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받는 주체가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면 또 얘는 주면은 잃게 되는 거고요. 그 준 에너지를 누군가는 받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는 형태로 링크를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솔모다이나믹 세컨 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엔도고닉 리액션이요, 발열 반응이죠. 케미컬 리액션이 일반적으로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chemical reaction that required an input of energy죠.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흡열 반응, 엔더고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여하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의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요 B, 엔더고닉 앤 엑설고닉 리액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